경산의 한 고교 교사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통장까지 몰래 이용해 돈을 빼돌리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5개 있는 벽돌을 쌓아 만든 전탑의 하나인 안동시 조탑동 5층 전탑이 국내 처음으로 전면 교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주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가 진통 끝에 드디어 출범하게 됐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미국 출판사가 만든 의학 저서에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 출신 의사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까지 최고 12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근 경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를 했다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이 학교에서 비정규직의 통장을 몰래 이용해서 돈을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초과 수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난 경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년간 기숙사 사감을 해온 이모 씨. 지난 2006년 이유는 묻지 말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달라는 행정실 직원의 요구에 통장을 건넸다가 최근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매월 당직 수당이라며 70여만 원씩, 여비와 급여로 수시로 수십만 원씩 입금했다가 빼내간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로 지급돼야 될 걸,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비자금 내지는 아니면. 2달 전 이 씨와 고용 재계약을 했던 학교 측은 이 씨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뒤 이 씨를 해고했습니다. 이 씨는 월 120여만 원이 박봉을 견디며 10년 동안이나 일한 자신을 업무 태만 등을 내세워 해고한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육자라서 일말의 양심도 없고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과연 진짜 그분들을 보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었고. 학교 측은 해고 사유는 정당했고 통장 유용은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죠. 그 사람 개인 비리입니까? 그렇겠죠. 교사들이 조직적인 수당 부정 수령에 이어 비정규직 직원 명의를 이용한 수상한 돈의 흐름까지 드러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상북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 업무와 핵심 민원 업무를 제외한 지방세와 건설, 청소, 교통행정 등 다른 일반 업무들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과 접수, 복지정보 종합 안내와 방문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저소득 가구는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서 빈곤 탈피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 추진하고 올 하반기에는 시 단위 동주민센터 10개소와 군 단위 읍면사무소 한두 개소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내 모든 구, 군 민원실에 서민금융 전용 상담 창구가 마련됩니다. 이 창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국민행복기금이나 햇살론, 미소금융, 세이망 홀씨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소개하고 상담도 해줍니다. 대구시는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구, 군청 민원실을 찾아도 되고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는 순회 상담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벽돌을 쌓아 만든 전탑은 국내에 5개밖에 없을 정도로 희소성이 높고 그중 3개가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5층 전탑이 국내 처음으로 전면 교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에 건립돼 보물 57호로 지정된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5층 전탑. 1000년이 넘는 풍상의 세월을 견디고 마침내 전면 교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층의 벽돌을 해체해보니 대정 4년이라는 글자가 뚜렷이 남아있어 일제시대 일본이 보수 공사를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의 벽돌과 일본이 보수한 벽돌이 크기나 문양에서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중앙의 구멍은 조탑동 전탑에서도 찰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벽돌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재사용과 복원 여부를 점검합니다. 재질, 흡수율, 강도, 벽돌을 그대로 복원하는 기술은 가능합니까? 안동시는 지난해 말 조탑동 전탑이 침하되고 훼손된 벽돌이 많아지자 10억 원으로 전면 교체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계속되는 공사에서 교체할 벽돌은 철저한 고증과 과학적 실험으로 운영 그대로 복원해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의 물성 시험을 해가지고 그 소성 온도라든지 재료 뭐 이런 걸 다 규명해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이제 똑같은 강도가 나올 정도가 되면 이제 신재로 적합하다고 판정됐을 때 이제 신재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안동시는 지역의 나머지 전탑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복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탑 보수는 처음 있는 보수고 해서 오늘 문화재청에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전탑의 고장인 안동에서 처음 시행되는 전면 교체 공사는 전탑의 원형을 복원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연중 쉬지 않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심야 응급약국이 오늘부터 수성구 희망로 대구시 약사회관에 문을 엽니다. 대구시 약사회는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약국을 8월 1일부터는 대구 지역 7개 구에 한 곳씩 지정해 명절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에 약국 공백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3주간 시구, 군과 함께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는지를 집중 단속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연 표지 부착 여부와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해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업주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주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가 진통 끝에 드디어 출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경주시가 직영하면서 안정된 운영 방안을 마련한 뒤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의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서 한국적 자본주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 경주 최부자 가문.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최부자의 철학과 정신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아카데미의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12대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한 경주 최부자 가문의 정신을 계승하고 하지만 14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의 불투명성과 교육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불신 등으로 관련 조례의 제정이 장기간 표류한 끝에 최근에야 조건부로 가결됐습니다. 시의회는 목적에 맞는 안정된 운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경주시가 직행을 한 뒤에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당분간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경험을 충분히 쌓은 후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익재단법인을 만들겠습니다. 최부자 아카데미는 지난해 조성한 교촌 한옥마을의 신축 한옥 6동을 교육시설로 사용합니다.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가 최부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얼마나 넓게 우리 사회에 퍼뜨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통학 차량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전수조사 내용으로는 시설 정보를 포함해서 차량 정보와 보험 가입 여부, 신고 유무, 안전기준 적합성,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이고 어린이 통학 차량 미신고 차량은 표시 스티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 이와 함께 운영자와 운전사, 동승교사를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오토바이 법규 위반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 한 달 동안 퀵 서비스나 음식점 배달업체의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이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함께 열립니다. 대구 두류 야외 수영장이 오는 6일 문을 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두류 야외 수영장 시설 보완을 끝낸 뒤 오는 6일 개장해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여름 개장에 맞춰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 어린이 2만 명에게 2장씩의 무료 초대권을 줄 계획입니다. 두류 수영장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영 특강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질병 예방 등을 위한 동물 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동물 등록제는 대상 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 등에서 등록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뒤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없이 반려동물과 외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의 하나인 히트500 사업 참여업체를 찾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히트500 사업은 해마다 500개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 홍보 홈페이지 제작과 정책 매장 입점 등을 통해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창업 3년 이내거나 신제품 출시를 앞둔 중소기업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모집합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에 조성된 3가 자동차 야영장이 오늘부터 전면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3가 자동차 야영장은 8천여 제곱미터, 총 40동 규모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인터넷 사전 예약 접수를 시작하고 최대 2박 3일 동안 예약이 가능합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인터넷 예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화나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최근 펴낸 이 책은 어지러움증 분야의 세계적인 의학 저서입니다. 이 책의 일부분을 직접 집필한 의사가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미국의 유명 출판사가 만든 의학 저서에도 공동 집필자로 참여해 우리의 의술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어지러움증 분야의 세계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계명대 동산병원 이형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펴낸 세계적인 의학 저서에서 공동 집필자로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집필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뇌졸중과 어지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아마 세계로부터 인정을 얻어서 2011년도, 2012년도 연속으로 집필 요청을 뇌졸중과 어지럼에 대해서 저에게 집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으로 뇌졸중 중 중풍과 어지러움 관계에 대해서 저에게 요청이 왔다는 것은 저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움을 주로 하는 신경과와 이비인후과 전공의와 또 전문의 그리고 의과대 학생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으로 생각합니다. 어지러움 책이 많이 있지만 최근에 제가 집필에 참여했는 3번의 책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애용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있지만 또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저의 연구 업적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사실 임상의사의 존재 이유는 임상의사들이 본 어떤 연구 성적을 국제전문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세계 동료 신경과 의사들이 그들이 보는 환자를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데 혜택을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임상의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서울과 이 지방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에서 안 되는 게 서울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병은 별로 없습니다. 단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서울 하니까
환자들이 한번 서울에 가보면은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어떤 그 감정적인 치료 방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실제 의학 기술이나 어떤 진단법은 서울과 차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 이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은 80여 편,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대한평형의학회 국제이사를 맡으면서 어지러움증 분야 최고 권위 학회까지 유치해 연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학문 교류에서도 선구자로 나서고 있어 앞으로 그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 32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다른 경북 지역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더위를 식혀줄 장맛비가 전국에서 내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맑지만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대구 32도, 청도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 이 봉화와 안동 부근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경주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